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학 수시 모집 등록률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로 거래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간판만 믿고 거래했다가 불법 중개업체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거나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을 모두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역대 최대폭으로 인구가 줄어든 울산을 비롯해 지자체들이 치열한 인구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입생 모집의 기준으로 꼽히는 수시 모집 등록률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남의 각 대학들은 각종 유인책을 발표하며 신입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주요 국립대 중 한 곳인 창원대. 신입생 10명 중 7명을 수시 모집으로 뽑고 있는데 올해 수시 등록률은 76%로 지난해보다 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에다 고3 학생 수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넘어가 정시 모집 때 뽑아야 할 인원이 더 많아지다 보니 학교는 비상입니다. 우수 학생의 성장 장학금과 함께 가계곤란 자녀를 위한 119 근로 가계곤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점 대학인 진주 경상대도 수시 등록률이 올해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주요 사립대는 더 심각해 경남대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가, 인제대는 1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은 받기 어려운 반면 휴학생은 대거 늘어나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 이 때문에 정시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학과를 통합해 선발하는 등 대학마다 파격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예전처럼 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입학 후에 자기가 원하는 과를 계열 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고요. 지난해 경남의 고3 학생 수는 2만 9천여 명으로 1년 사이 11.6%나 줄었습니다. 2019년 기준 10년 동안 고3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별 신입생 유치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동산 과열로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가 부쩍 늘었는데요. 간판만 믿고 거래했다가 알고 보니 불법 중개업체인 곳들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주의할 점, 이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산역 부근의 한 상가 건물. 이 건물 10층 상가 소유자였던 박모 씨는 지난해 이 상가를 급매하려고 창원의 한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번호까지 찍힌 명함을 건넨 한 남성을 믿고 박 씨는 3억 7천만 원에 상가를 한 법인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사처럼 보인 이 남성은 0.9%인 수수료 330만 원 외에도 급매에 필요하다면서 브로커 비용 1,000만 원 등을 요구해 박 씨는 모두 1,6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브로커한테 돈을 좀 집어줘야 빨리 팔린다.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브로커 비용 달라.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이 남성은 협회에 등록도 안 돼 있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중개업체 19곳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자격증도 없이 중개하거나 부동산 컨설팅처럼 중개사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썼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를 통해서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않아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판에 중개사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사무실 입구라든지 내부에 보면은 계약공인사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하기 전에 협회 홈페이지나 한방 부동산 포털 등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경남 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는 가운데 내륙은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지만 1, 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진주는 영하 8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도, 진주 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7도, 함안 영하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도, 창녕은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9도, 산청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0도, 합천은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거나 자가 격리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 있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제외되고 있는데요. 이 지급 단위가 당사자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열흘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격리는 혼자 했는데 지원금은 가족 수대로 준단 말을 듣고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나 혼자 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집에 안 계시고 큰아들도 없는데 왜 5인 걸 주려고 하지? 내 혼자만 꼼짝 못했는데? 왜 다 숫자를 다 세워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씨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당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한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은 외출도 하고 자기 일상생활하고 근데 저희는 꼼짝 못하고 정작 당한 나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지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당사자 한 명이 아닌 가구 단위로 1인 가구부터 최대 5인 가구까지 등본상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에서 한 명이 격리하든 2명이 하든 지원금은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을 경우도 유급휴가를 받는 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나 정상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재외 사유라던가 예외적인 그 범위가 좀 많거든요. 나라에서 금액을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급 기준하고 지원 기준을 다 정해놓은 사업이라. 때문에 실제로 지원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생활지원비로 편성한 예산은 125억여 원,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1,200명 정도로 예상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1,452가구, 7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기간의 확진 환자와 격리자는 무려 8만 5천여 명, 이 중 10,000가구 정도만 지원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급 기준을 가족 구성원까지 확대하면서 자가격리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활동 제한을 보상해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어서 울산 지역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울산 인근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울산도 지난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폭으로 인구가 줄면서 조만간 새로운 인구 유입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한정된 인구를 놓고 지자체끼리 치열한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송정 신도시 11개 아파트 단지에 6,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여기에 단독과 상가주택까지 합쳐 19,000명이 거주하며 하나의 신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울산에서 딱 이만큼의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2019년 7,600명 감소에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2,000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난 이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장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교육, 경찰, 소방 등과 같은 이게 행정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이 사실 사라지게 되죠. 경북 포항시는 전입 신고만 하면 최대 30만 원을 주는 등 포항 주소갖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인구는 50만 2천 명. 만약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 교부금이 반토막이 나고 2개 구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더욱 파격적인 인구 정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인구는 103만 7천 명으로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에 아슬아슬하게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시가 보증을 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1억 원 대출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통해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매년 평균 10,000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는 울산시도 조만간 신혼부부 지원을 골자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인구 유입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진주시 수곡면의 한 오리 농장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농장 반경 3km 안 농장의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안의 가금 농장은 30일 동안 이동을 제한합니다. 거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돼 해당 농가와 인근 3km 이내 110여 농가의 가금류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중수본은 내일 새벽 2시까지 경남 지역 가금 농장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주 이장과 통장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진주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도는 진주시가 이 통장 연수를 지역 안에서 시행하란 자체 지침을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도 이 통장협의회 연수 장소는 제주도로 정하고 도의 단체 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엔 알리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 외에 이 통장 연수를 시행한 10개 시군의 공무원 39명은 경징계나 훈계, 각 부단체장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감염이 끊이질 않자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17일까지 노인 주간 보호센터와 요양병원 등 도내 736곳의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을 전수조사합니다. 대상은 환자와 의료진 등 32,900여 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3차례에 걸쳐 고위험시설 일제 검사를 진행한 결과 7명의 확진 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경남의 19만 5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세 일반 업소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경남에 아파트 11,0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으로 김해 신문동, 김해 유라 두산 위브 4,300여 가구, 창원 교방동 교방 1구역 재개발 1,500여 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는 보통 1분기는 추위와 설 연휴 등으로 분양 비수기지만 올해는 지난 연말에 예정됐던 대단지 분양이 분양가 산정 문제 등으로 연기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의 11월 제조업 생산은 기타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1.8% 줄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는 12.5%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8.5% 감소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온전한 법으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쉬운 첫발을 내딛었지만 누구나 죽거나 다치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면서 온전한 법으로 완성될 때까지 정의당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외야수 나성범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나성범은 포스팅 협상 마감 시간인 어제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어느 구단과도 입단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성범의 부상 경력에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긴축 재정에 들어간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